대다수 부천 지역 정치인들이 20여 년 전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혜규 자유한국당 원미일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13년 서울, 인천, 부천 등 5개 지역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조망을 받으면서 최근까지도 기대감이 부풀었던 사업입니다. 일단 어떤 사업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인선 지하화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우리 지하철 1호선 얘기입니다. 예. 지하철 1호선인데 왜 지하화하자 그러냐? 이게 인천 구로부터 인천 끝까지는 이게 지상 구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99년부터 동인천에서부터 노량진까지 이렇게 있었다 보니까 경제를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눴어요. 더 부천이니 예. 부평이니 인천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원활하지 않고 사회 문화 경제가 이렇게 남북으로 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노후하다 보니까 소리도 많고 환경도 안 좋다 보니 이걸 지하화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2013년부터 부천시 시장이라든지 또 구로구청장 또 남동구청장 인천의 남구구청장 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오자 협의를 해서 이거를 국책 사업으로 하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네. 그 전에도 2010년에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 지사까지 모여가지고 이것도 지화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게 27km 길인데 이거를 2014년도 기준입니까? 이거를 지화하는데 6조 5천억 정도 예. 소요된다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또 지난 다음이라 예. 이게 이보다 더 커지면 커졌지 이것보다는 그렇겠네요. 작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천 지역도 한 5개 역사 한 7km에 거쳐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난관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난 4일이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경인선 지하화는 비용 부담이 커서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을 했고 앞서서 이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는 비용이다 보니까 지자체와 중앙과 관련된 이 돈 문제도 쉽지가 않고 이 부천 소사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경인 지하화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한 앞선 그 답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부천 주민들의 민심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시민들은 사실 이 경인 1호선, 예. 1호선 전철의 지하화 사업은 그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야말로 2000년도 전부터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좀 지치실 만도 하겠네요. 예, 근데 몇 가지 변화를 이제 봐야 되니까 민심은 이렇습니다. 예. 다들 그게 될까? 그런데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하자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계속 그러니까 서명도 살아있군요. 해주고 예.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좀 안 돼서 사실은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예, 가지고. 예.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래된, 20년도 더 된 얘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복복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철이라고 하는 게 상행선, 하행선이 있으니까는 복선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복복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행선, 하행선이 하나씩 더 만들어졌어요. 그 4차선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로로 그렇죠. 치면. 도로로 치면 4차선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힌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럼 복복선을 어떻게 지하로 다 내립니까?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금방 딱 듣게도. 근데 그게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예타를 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과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것과 이걸 따져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 오로지 도시 계획상에 남북이 잘라져 있으니 남북을 연결하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순비용이잖아요. 그게 순비용.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에 경기도만 해도 순환철도도 지금 놓아야 되는데 못 놓고 있는 정도로 교통 예산이 부족한 판인데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하다 싶어서 저는 사실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공약을 이런 공약을
자꾸 하는 거는 예.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많은 이 지역에 있던 많은 국회의원들은 안 했어요, 사실. 예. 왜냐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 총선을 두고 과연 좀 진일보한 그런 정책을 누군가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천의 다음 현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부천시 상동 지하에 매설을 추진 중인 특고압선 공사를 두고 한국전력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이 부천 지역과 한전이 계속해서 이제 치고받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부천 지역에서도 그 상동, 그러니까 중상동 신도시의 상동에 국한됐다는 느낌이 있는 민원이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부천에 있는 많은 분들은 잘 모르세요. 예. 그 상동, 중동에 있는 이제 주민들의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 고압선이 보통 이제 전선이 지상으로 큰 그 고압 송전선을 지하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이 다 된 곳이기 때문에 송전탑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하화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하에 35만 볼트 정도 되는 아주 고압 특고압의 더 묻자, 뭐 전선을 이런 얘기인가요? 묶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미 매설 작업이 90%는 이미 다 끝났는데 아, 예. 일부가 그 주민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얕게 매설돼 있는 기존 선로에다가 그 35만 볼트나 되는 거를 거기다 그냥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히 그것이 지나가는 주변에 있는 그 초등학교의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들에게 전자파가 금방 위험이 예, 되니까 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예. 예, 사정은 이제 그런 사정입니다. 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상동 일부 구간이 이제 지면에서 너무 얕은 구간에 이제 고압선을 묻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건데 한전의 입장은 또 괜찮다는 입장이라고요? 글쎄 한전은 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뭐 이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이 한전의 입장은 이미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전의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이해를 뿐만 아니라 협조까지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이런 말하고 사실 행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신도시에서 그리고 또 학교 근처에 이 굉장히 얕은 이 4m 정도 되는 깊이에다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 전압에 15만 4천 킬로볼트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게 34만 5천 킬로볼트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설치됐을 때 고압선이니 송전탑이니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각종 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다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겠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이런 것을 한전 측에 소송도 하고 또 한전 또 이게 맞소송을 하고 있는 단계라 좀 굉장히 어려워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학생들의 다른 안전이 지역 사례를 보면요. 예. 어떻게 해결을 보통 하냐면은 네. 부천시가 일부의 돈을 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아래로 매설할 수 있도록. 묻으려면.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는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전이 다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한전도 계속 안 하기 때문에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사실은 화성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예. 또 서울에 이제 뭐 지상으로 있는 거를 지하화하는 사업에서도 돈을 분담을 좀 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부천시도 현실적인 해법을 찾으려면 부천시도 좀 내야 됩니다. 돈을 좀 내서 같이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예. 자, 수능 시험이 벌써 다가와서 사흘 후 이제 목요일입니다. 교육 현안 최근 들어서 교육부가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많은 뜨거운 화제거리를 낳고 있는데 이 전환 대상에서 알려진 대로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빠졌죠. 그런데 이 선발 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대폭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밝혀졌습니다. 2016년부터 부천에서도 줄기차게 과학고 설립을 추진하고 위원단까지 만들어 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무산이 돼 왔습니다. 부천 과학고 유치에 관한 얘기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부천에서 시민들은 정말 굉장히 원하는 거죠. 네. 이것이야말로. 그런데 이제
마침 다행스럽게도 과학고는 요번에 특목고 중에 과학고는 이제 폐지하는 것부터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영재를 키우는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인적 자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천이 벌써 이제 90만 가까운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부천 정도에는 과학고를 하나쯤 유치를 해도 저는 예.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지금 그 모두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재, 과학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번 그 전면 개편에서 교육부도 이제 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근데 일각의 지적은 실제로 이제 영재를 키우고 과학고 뭐 영재고 이런 데 가는데 돈이 교육비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들기 때문에 서열화에 가장 윗선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우리 임 의원님께서 원래 교육 전문가시고 현역에 있을 때 상임위원회도 거기를 맡으셔서 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네. 이 과학고 영재고 같은 경우에 이제 부천에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일견 보면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데 비하여 부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2016년도에도 시에서 약 900억 정도를 들여서 이걸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예. 교육청 경기교육청에서는 이걸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과학고에 학생들이 부천 출신 학생들이 많이 가면 좋은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돈을 들여서 파는 만들지만 부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 것이 없어질 것 같아서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이매규 자유한국당 원밀 당협위원장을 모신 김에 마지막 질문 좀 정치 관련된 이야기, 한국당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국당이 지지율이 사실 잘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반사이익으로 조금씩 오르내리고 있는데 꾸준히 내년 총선까지 지지를 유지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 대표께서나 아니면 그간에 뭐 여러 당 입장들이 많이 발표된 거 있습니다만 역시 예. 이제 실천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혁신과 예. 통합이죠. 그러니까는 혁신이라 하면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 인물을 좌우지간 바꾸는 거를 통해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사실 탄핵 과정이나 이럴 때 책임이 있었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이고 또 능력 있는 인물들을 많이 영입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이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 통합은 정말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가치를 합의하는 분들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좀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게 범보수 우파의 통합을 통해야만 수도권에서 싸움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 차원의 얘기를 여쭤봤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부천시 원미굴 당협위원장으로서 부천 시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서울권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부천의 정치 지형이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만 굉장히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예. 국회의원 4분 다 민주당이고 뭐 예. 도의원 8명 다 민주당이고 시의원도 굉장히 그 비례가 깨져 있기 때문에 역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여야 간에 이렇게 좀 균형을 갖춰야 견제가 돼야 지역 발전에도 그렇죠. 도움이 된다 이 생각이 예. 듭니다. 부천만 해도 사실 그런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는 거를 막 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뭐 예. 최근에 이제 광역동 설치하는 문제도 사실 많은 주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막 강행을 했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자리에다가 막 주상 복합 고층 아파트를 지어버린다거나 이래서 도시계획을 무너뜨린다거나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부천 시민들께 간곡히 바라건대 좀 부천에서도 저희들은 잘못을 이제 반성을 하고 저희들 예. 각오를 새로이 할 테니 좀 이렇게 균형을 좀 갖추도록 네. 우리 시민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혜규 자유한국당 원밀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준환 인천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